안녕하세요. 저 8%라는 핀테크 회사, P2P 금융회사 하고 있는 이효진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정규직 공채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되게 어렵게 들어갔죠. 당시에도 몇백 대 1이다 이런 이제 2006년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는데 한 3년 정도 굉장히 열심히 다니고 8년을 총 다녔어요. 8년을 다녔는데 즐겁게 다닌 기간이 한 7년 정도 되고 마지막에 1년은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뜻한 바 있어서 은행을 나오게 됩니다. 은행을 나오고 뭘 정해놓고 사실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 안정적인 직장을 왜 때려치냐 주변에 만류해도 은행을 나오고 이제 백수로 삽니다. 그래서 2014년 5월에 백수로 이제 퇴직을 해서 너무 심심해서 백수 클럽이라는 그냥 클릭 몇 번 하니까 클럽이 만들어지더라고요. 페이스북에 정모도 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도 인생을 어떻게 살까 되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내다가 생각보다 빠르게 8%를 창업하게 됩니다. P2P 금융이라는 분야의 사업 모델을 알게 됐고 한국에서 왜 이거 아무도 안 하지? 내가 꼭 해봐야겠다.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속도 위반 창업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속도 위반 결혼이다. 그럼 결혼보다 임신을 먼저 했을 때잖아요. 그래서 창업보다 임신을 먼저 해서 이렇게 한번 붙여봤고 당시에 이제 창업 당시에 저는 임신 3개월이었어요. 임신 중이었으니까 출산하고 돌까지 엄마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하냐 2년 뒤에 하냐라고 생각했을 땐 지금이 라이트 타이밍이다. 그래서 나머지 그럼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인데요. 지금 이제 6년차 회사고 한 50명 정도 있고 저희가 누적해서 대출해드린 분들이 한 2,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외부 투자도 사실 많이 받아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입니다. 8%라는 서비스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금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중금리 전문기업 1호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출을 얼마나 많이 써보셨을지 잘 모르겠긴 한데 우리나라 대출 시장이 되게 불합리해요. 단계가 되게 금리가 은행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금리가 쌉니다. 3에서 5% 정도의 이율로 돈을 빌리실 수 있는데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분들은 카드론, 저축은행, 캐피탈의 신용대출은 굉장히 비싸요. 15%, 20%. 대부 회사들은 이제 무조건 최고 금리로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금리 갭이 너무 크다. 왜 중금리는 없을까? 중금리를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해서 이제 하게 됐고 보통 우리 고객들의 대부분은 이제 기존에 높은 금리를 원래 대출을 갖고 계신 분들이 8% 서비스를 통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원래 20% 1,000만 원짜리 대출을 쓰고 계셨다. 그러면 이제 저희 사이트에서 한 11% 정도 대출 1,000만 원 받으셔서 그걸 갚는 거예요. 중간 신용 등급, 1에서 3등급이 매우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주는 분들이고 4에서 7등급이 중간 신용 등급이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저희 주요 타겟입니다. 그래서 저희 8%는 그럼 너네 기존 금융회사하고 뭐가 다르냐? 저희는 핀테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융 전문성뿐만 아니라 IT 전문성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IT 역량이 우리 회사의 경쟁력으로 그렇게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걸 하는데 개인들에게 이렇게 신용대출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선동 아시죠? 거기에 어떤 가게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가게의 인테리어 자금, 확장 자금을 대출해드리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저희 돈으로 대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 가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P2P라는 게 다수의 개인과 다수의 개인을 자금을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선동 무슨 가게에 투자하신 분이 한 5,000명 정도 된다. 그분들에게 이제 쿠폰이 나갑니다. 그래서 식사 쿠폰 같은 게 나가서 그 거리 자체를 저희가 많이 분위기를 바뀌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1%, 2% 이렇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에 대비 높은 그래도 투자 위험은 있는데 그 투자 위험을 제하고도 한 6%, 7% 정도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냐? 은행 생활을 즐겁게 했어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었는데 왜 그만뒀냐 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계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뭔가 의미 부여를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계기는 저희 가까운 분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할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죽음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은행생활, 직장생활 잘해서 임원하고 뭐 자회사 임원까지 하고 뭐 재테크 잘해서 월 뭐 한 300에서 500은 뭐 퇴직하고도 쓸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이제 나름 굉장히 최상의 시나리오를 감안했을 때도 내가 후회하겠다,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못 느껴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백수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를 되게 고민했는데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제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일단 했었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어떤 보통의 대중적인 소비자들에게 밸류를 주는 일을 하고 싶다. 뭐 예를 들면 맥도날드랑 뭐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을 비교했을 때 저는 이제 누구나 쉽게 가까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맥도날드 같은 그런 상품이 정말 고급 취향으로 어필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2014년은 정말 최적의 타이밍이었어요. 한창 핀텍이란 단어가 부상할 때였어요. 저는 사실 이거 창업할 때만 해도 핀텍이란 단어를 몰랐어요. 그냥 중금리 대출과 중금리 투자 수요가 분명히 있다. 그 시장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핀텍이라는 그런 키워드 자체 모르고 시작했는데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받게 되는 타이밍이었고요. 일단 돈이 없잖아요. 재퇴직금밖에. 그래서 일단 인턴을 채용합니다. 제 페이스북에 막 친구들한테 공유해달라 그러고 뭐 인턴한테 솔직히 잘해주지 못했어요, 금전적으로. 근데 그래도 같이 이런 걸 해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런 이제 장문의 글을 쓰면서 열심히 채용을 했더니 진짜 신기하게 우수한 인턴분들이 오셔서 지금의 우리 회사를 사실 만들어줬습니다. 돈도 없고 뭐 비싼 돈 주고 사람 외주를 맡길 수도 없고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한 페이지짜리 거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고, 처음에 우리 서비스 아무도 모르잖아요. 찌라시 같은 거 만들어서 출근길에 막 열심히 돌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대포 정신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 이제 한 50에서 100건 정도의 새로운 대출 상품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개 위클리 딜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별로 없으니까 보통 이제 친구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내가 얘한테 얼마 정도를 떼어도 얘랑 관계를 지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안 받을 생각으로 빌려주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생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과연 빌려줄까? 거기서부터 사실은 그게 증명이 돼야 사실 이 사업이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증명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놓고 그냥 구글 닥스 막 연결시켜가지고 가장 간단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게 그래도 워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진짜 간단하게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개씩 해서 7번 했는데 우리 회사가 엄청 이슈가 됐어요. 2015년 1월에 우리 회사가 갑자기 이런 사이트가 됩니다. 성인 사이트나 뭐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렇게 이런 워닝 페이지가 뜨거든요. 근데 저 페이지가 우리 사이트에 접속하면 뜬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로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 돈을 투자하신 고객님들은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당황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고객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서 홈페이지 리뉴얼 중이다. 한 달 이내에 이제 오픈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열심히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엄청 기사화가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금융감독원의 그분들은 사실은 규정대로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미등록 대부업이었고 대부업 등록을 서초구청에 딱 내놓고 기다린 상태였는데 딱 차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었는데 여론이 되게 우호적이어서 저는 되게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 사업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원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많이 알려져서,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저희가 재정비해서 오픈했을 때 제 사이트가 예상보다 트래픽이 훨씬 많아서 멈췄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도 받고 뭐 임직원들도 많이 늘어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디캠프라는 곳을 기억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디캠프라는 게 이제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인데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재단이에요. 재단인데 창업
초기 창업자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곳이었고 우리 회사도 이제 첫 투자를 득캠프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우리가 불법이냐 아니냐 막 논란이 있던, 지금은 이제 그런 논란 싹 가셨지만 당시 논란이 있었는데 은행에서 출자한 재단이 투자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과감한 결정이었고 그 이후로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한 6년 동안 대여섯 번 한 것 같은데 그 당시 사당에서 이제 막 성장하고 큰 투자도 받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광화문에 좀 큰 사무실을 얻게 됩니다. 광화문에서도 뭐 500억 돌파, 1000억 돌파까지 광화문에 있었고 뭐 식구들도 뭐 한 40명 가까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30명에서 40명. 지금은 이제 강남역에 있는 이제 현대카드에서 운영하는 스튜디오 블랙이라는 공유 오피스에서 저희 회사 임직원들과 찍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비스 런칭 초기에는 제 고민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쓸까? 이런 게, 대부분의 서비스는 필요 없어서 아무도 안 써서 망해요. 대박이다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가 거지 같은데 욕하면서도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필요한 거고 그거는 빨리 잘 만들어서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또 맨파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작은 회사일수록 그 한 명이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사람 채용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내면서 쓸까? 처음에는 저희가 무료로 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더 합심해서 일할까?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까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기존의 그 금융회사들보다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경쟁력을 어떻게 갖춰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성장할까? 그다음에 진짜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문화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규제 환경 개선도 금융하는 쪽에서는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스스로 이제 업계에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규제 환경 개선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을 뭘로 잡을까? 우리 기업의 존재 이유. 그렇게 많은 대출회사들이 있는데 우리가 왜 필요할까? 대출회사들, 투자회사들 많은데 그런 고민했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자 절감한 우리가 대출을 실행해서 이제 이자가 절감된 비용이 저희가 추산하건대 한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많이 성장하면 이거를 훨씬 많이 몇 천억 줄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의 갭을 크게 줄여주는 게 아니라 뭐 조금씩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또는 나중에 잠재 고객까지 포함해서 우리의 대출이 필요한 모든 고객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잘 아는 회사가 되자 그걸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인재상을 추구하는가? 저희는 이제 키워드가 3개인데요. 윤리, 해결, 함께입니다. 그래서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지켜야 될 것, 준법과 어떤 그 투자자들에 대한 고객에 대한 책임감, 이게 바로 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은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해결해야 된다.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고 이제 함께는 조직이 성과를 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할까? 첫 번째는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창업해서 뭐 어느 정도 막 성공하고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그 아이디어가 그 사람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와 똑같은 아이디어 가진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인데 그 중에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질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포기하지 않는 약간 끈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확신이 없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경험을 쌓고 식견을 넓히는 게 그때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직장 생활을 해본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의사결정 체계로 회사가 돌아가는지 그리고 직장인의 뭐 마음이란 어떤 것인지 아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보다 그때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하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매 순간 삶에. 그래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다른 산업보다. 근데 저는 다시 창업해도 핀테크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